육군과 공군에서 운용 중인 CHH-47D 치누크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기술 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4차 선행연구에서 국외 성능 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 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과 공군이 운용 중인 CHH-47D는 총 50여 대로 이 가운데 14대는 2014년 주한 미군이 쓰던 것을 구입해 들여왔다. 지난 2017년 이 헬기들은 국회에서 중고 헬기 도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치누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여러 종류의 헬기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자랑한다. 수송헬기로 분류되는 치누크는 대규모 인원이나 대형 화물 이송에 주로 사용된다. 대형 헬기이다 보니 육군과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에도 사용된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치누크의 성능 개량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기체 노후화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CH-47D가 미국에서 단종되면서 운영 유지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CH-47D가 단종된다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운영 유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품 구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군의 경우 올 상반기 치누크 헬기 가동률은 41% 수준으로 떨어졌다. 치누크 성능 개량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여 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의 기체와 엔진, 조종실을 교체하고 동력 전달 개통과 항법, 생존, 통신 장비를 보강하는 성능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소요 결정 이후 3차례의 선행 연구와 2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국외 구매, 국내 연구 개발, 국외 성능 개량 순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대상 기체 수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0여 대만 리뉴 방식으로 치누크 헬기의 제작사인 보잉사가 성능 개량하기로 지난해 결정된다. 리뉴란 기존 CH-47D 동체를 신형 CH-47F 동체로 바꾸고 기존 헬기에서 쓸 만한 부품들을 골라낸 후 오버홀 즉 분해 수리한 후 다시 장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력이 강화되고 디지털화된 신형 엔진을 장착한다. 하지만 이 리뉴 방식도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품원은 이번 4차 선행 연구에서 신규 구매가 유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0월 안에 방위사업청이 성능 개량과 신규 구매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신규 구매로 결정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미 보잉사가 만들고 있는 치누크 헬기는 CH-47F 블록 1 모델. 하지만 이 모델은 향후 블록 2로 대체될 예정이며 현재 마지막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형 치누크 헬기 신규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구매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블록 2 모델의 경우 비록 모양은 비슷하지만 신형 장비가 장착되는 신규 모델이다 보니 각종 시험 비행 그리고 최종 관문인 미 일군의 전투 사용가 판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신규 구매도 잘못하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된 방사청의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전면 중단.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4차 선행 연구에서 국외 성능 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 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위사업청과 치누크 헬기 제작사인 보잉 및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미 정부는 기존 헬기 노후화에 따라 재생품과 신형 장비 간 호환성, 불일치 문제 증가가 예상되며 신품 대체 구매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능 개량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누크 헬기는 우리 군의 주력 대형기동 헬기로 대규모 병력이나 화물 수송, 탐색 구조 작전 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육군은 1987년부터 치누크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공군도 탐색 구조용 헬기로 치누크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주한 미군이 쓰던 중고 치누크 헬기 14대를 구매해 육군과 공군에 배치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 지 최소 21년에서 최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리 부속마저 단종되어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공군의 경우 올 상반기 치누크 헬기 가동률이 41% 수준에 불과했다. 치누크 헬기를 운영하는 전 세계 18개국 중 성능 개량이나 신규 도입 없이 CHH-47D 기종을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방위사업청은 애초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 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의 기체와 엔진, 조종실을 교체하고 동력 전달 개통과 항법, 생존, 통신 장비를 보강하는 성능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소요 결정 이후 3차례의 선행 연구와 2차례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국외 구매, 국내 연구 개발, 국외 성능 개량 순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고 대상 기체 수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4차 선행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국외 성능 개량에 1조 3,523억 원이 소요되고 국외 신규 구매의 경우 1조 2,209억 원이 소요돼 성능 개량이 1,313억 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측이 성능 개량 시 기존 항공기에서 재활용하는 부품의 재생 비용, 재생 실패 대비 이예비품 확보 비용, 기술 지원 비용 등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작전 운용 성능의 경우 KVMF 등 한국형 임무 장비 장착이 일부 제한되며 전력화 시기도 구매 수락서 접수 시점 기준 납품까지 42개월 요구로 최소 6개월가량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차례 미국 측과 사업 계속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미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소요 삭제 및 신규 소요 결정 후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위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 도입 사업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개 분대 탑승 어려운 수리온 헬기 양산 결정하겠다니. 지난달 말 모 언론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이 생산된 베스트셀러이자 우리 군의 주력 기동 헬기로 운용되고 있는 UH-60B 블랙호크 헬기 퇴역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UH-60B 헬기는 지난 1990년 면허 생산을 결정해 1999년까지 130대가 생산돼 군에 인도됐다. 20에서 25년 정도 사용했는데 평균 5,000 비행시간 정도를 운행해 수명 주기가 이제 막 중간을 넘은 쌩쌩한 기체들이다. 이 멀쩡한 기체를 퇴역시키기 위해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줘 UH-60B 기동 헬기를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퇴역시키고 KUH-1 수리온 기동 헬기 130대로 대체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는 6월 중 최종 보고서가 방사청에 제출될 예정이며 방사청은 7월까지는
사업 방향의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이 멀쩡한 헬기의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안을 놓고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국산 기동 헬기 수리운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1차, 2차, 3차에 더해 현재 진행되는 4차 양산까지 끝나면 군에 납품되는 수리온 헬기는 220여 대에 달하게 된다. 여기서 더해 130대를 추가로 생산하자는 주장이 멀쩡한 UH-60P 퇴역이 검토되게 된 이유다. 통상적으로 기동 헬기의 수명은 40에서 50년 정도로 본다. 일선 정비사들은 헬기는 전투기처럼 기체에 무리가 가는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군 UH-60P의 평균 기체 수명이 20에서 25년에 5,00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아직 20에서 25년은 더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미 육군은 1970년대에 생산된 CH-47C 치누크 헬기의 동치를 재생해 CH-47D 버전으로 개량하고 최근에는 그걸 다시 개조해서 CH-47F 버전으로 재생해 사용하고 있다. 기체 운용 시간만 놓고 보면 40년이 넘었지만 미 육군에서는 누구도 이 기체가 낡았다고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0년은 더 쓸 예정이다. 미 해병대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돼 해상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20년 이상 사용한 AH-1W 슈퍼코브라 헬기를 AH-1Z 바이퍼 사양으로 개조해 향후 20년은 더 쓸 예정이다. 정비만 잘하면 몇 년이고 탈 수 있고 개량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헬기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것이 헬기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현재 2,300대 이상을 운용 중인 UH-60 헬기를 개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량되는 블랙호크 헬기는 UH-60V로 명명되며 개조 이후 8,000시간의 수명이 추가돼 2053년까지 현역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개량은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조종 계통과 동력 계통의 현대화 그리고 생존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개량은 아니지만 사실상 환골탈퇴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구현된다. 임무 컴퓨터와 조종 계통이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되고 위성통신 장비와 첨단 디지털 매핑 시스템이 도입돼 제한적인 자율 비행 능력과 주야관을 막론한 전천 후 침투 비행이 가능해진다. 중형차 필요한데 준중형차 내민 상황. 양력이 크게 향상된 로터 블레이드를 적용해 최대 이륙 중량과 외부 슬링 화물 중량 상한선이 증가했으며 기동성도 향상됐다. 주요 부위는 14.5mm 기관포에 대한 내탄 성능도 갖는다. 미군이 오는 2035년까지 1000여 대의 헬기를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약 4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48억 7,200만 원이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130대의 UH-60P 헬기를 UH-60V 사양으로 개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6,330억 원이다. 다시 말해 6,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군 수준의 첨단 헬기 130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성능의 헬기는 해체된 2사단을 모태로 창설 준비 중인 신속기동사단이 요구하는 기동헬기 능력치에 가장 맞춤형이다. 헬기 한 대로 한 개의 분대 병력보다 여유있는 11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내탄 성능이 우수하고 피격대 추락한다 하더라도 15.2m/s급의 속도로 추락해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빈 설계 덕분에 생존성도 동급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UH-60P 성능 개량안은 운용군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모 언론 인터뷰에서 육군 관계자는 수리온 추가 도입보다는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과 기체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력 운용과 이동, 야전 정비성 등에서 UH-60은 여전히 쓸만한 기종이라고 평가한 바 있었다.
UH-60P 성능 개량안과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안은 수리온 추가 도입이다. 수리온 추가 도입을 제안하는 측에서는 KUH-1 5차 양산을 통해 130여 대의 수리온을 추가 양산해 신속기동사단의 헬기 소요를 모두 채우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KUH-1 기동 헬기의 납품 가격은 약 250억 원 선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직접 비용은 약 3조 2,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UH-60P 성능 개량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기존 KUH-1은 태생 자체가 4.5톤급 헬기인 UH-1 대체 소요로 기획되고 개발 단계에서 덩치를 키운 9톤급 헬기여서 11톤급 헬기인 UH-60과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즉, 중형차가 필요한 상황에 준중형차가 제안서를 내민 상황이라는 것이다.